자,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시승차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양해, 시동을 계속 걸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분들에게, 특히 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너의 드림카가 무엇이냐, 사지는 못하더라도 꼭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차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차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범근 벤츠로도 유명한 차, 오늘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AMG G63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차를 좋아하는 남성분들이라면 꼭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드림카 중의 드림카,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범근 벤츠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차죠. 그 G클래스 중에서도 고성능 버전인 AMG G63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차 어떤 매력이 있을지, 과연 어떤 점 때문에 저도 그렇고 차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차를 드림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클래스 하면은 진짜 독보적인 아이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전 세계 어떤 브랜드와 모델들과 비교를 해봐도 정말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발휘하는 차가 이 G클래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좀 일반적인 대중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400D 모델과 고성능 버전인 이 AMG G63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G400D도 충분히 강력하고 엄청난 포스를 자랑을 하는 모델이지만 몇몇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차를 살 거면은 당연히 AMG를 골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MG G63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세대가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외관 자체는 물론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형태, 굉장히 각지고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을 하는 이 G바겐, 이 G클래스 특유의 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차이가 있기는 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기존의 1세대부터 이어져 온 그 G클래스의 그 이름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왔지만 헤드램프가 LED가 들어간 첨단 헤드라이트로 변경이 됐다거나 그릴 부분이 변경이 됐다거나,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MG 모델이기 때문에 세로 그릴이 쭉 들어가 있죠. 이런 그릴이 변경이 됐다거나 범퍼의 형상이 조금씩 디테일이 변경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세대에서 그 강인한 이미지, 단단한 이미지, 정말 누구하고 부딪혀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 G바겐, 이 G클래스가 더 매력적인 차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G클래스라는 이름과 G바겐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이 G바겐, 이 G클래스의 G는 갤랑데 바겐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G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갤랑데 바겐을 다시 한번 줄여서 애칭처럼 부르는 명칭이 G바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군용차 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죠. 굉장히 짙은 녹색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군용차의 위장 컬러 같은 색깔이 좀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차 역시 이 G바겐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은색과 흰색이 좀 유독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이 G클래스만큼은 빨간색도 있고요, 아주 형광 초록색도 있고요, 이런 짙은 밀리터리 아미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짙은 녹색을 적용한 모델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휠 하우스가 굉장히 각진 모습이라든가 사이드 스태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정말 이 랭글러하고 비교를 해도 정말 이 각져 있는 듯한 직각으로 솟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전면 유리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차가 왜 이렇게 강인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즈와 성격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아이코닉한 그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차 크기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SUV 혹은 찝차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프 브랜드의 이 명칭을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찝차의 이미지다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프로포션을 이 G클래스는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각처럼 올라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직각에 가깝게 올라온 전면 유리, 그리고 그대로 깍두기처럼
곡선 없이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G클래스는 진짜 어떤 길이든 도심에서도 어울리지만 산길, 사막, 강을 건넌다거나 이런 모든 환경에서도 정말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어도 휠 하우스 곳곳에 공간이 주먹 하나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남을 정도로 정말 큼직큼직한 사이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그리고 AMG G63이 일반적인 G400 D와 비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배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배기구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도 쪽으로 나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불법의 소지가 있고 또 튜닝이라든가 개조를 통해서 옆으로 나가게 되면은 또 그것 역시 불법이지만 인도가 아닌 방향 그리고 완전 측면이 아니라 측 후면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또 이거는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G바겐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배기구 구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둔탁하고 묵직하고 어쨌든 단단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팬더부터 쭉 도어 그리고 뒷팬더 트렁크 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라인들도 용도 자체는 옆 차고에 부딪혔을 때 이런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용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투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투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투박함이 야 어쩜 저렇게 대충 만들었나 라는 느낌이 아니고 야 진짜 저 차하고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투박하고 단단하고 뭔가 무식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도어입니다. 이 G바겐의 도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랭글러의 문도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하고 쉽게 닫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G바겐 역시 어지간한 힘으로는 다 완벽하게 닫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닫혔는데 지금 좀 약하게 닫긴 했지만 지금 안 닫혔거든요. 아예 걸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통의 제 차를 닫는 듯한 그런 강도로 문을 닫았는데 문이 다 안 닫혔습니다. 정말 차를 부술 듯이 강하게 힘을 줘서 닫아야지 문을 닫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이 G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런 느낌들은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옆으로 열리는 이 트렁크 도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차는 진짜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정말 뒷모습에서도 세련됨보다는 투박하고 강인하고 무언가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 이 G클래스의 디자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끄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으로 이렇게 트레일러 후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거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진짜 SUV라면은 진짜 오프로더라면은 스페어 타이어 정도는 등에 메고 있어야겠죠. 어떤 차들은 이제 요 뒤쪽 아래쪽에 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SUV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차들이 트렁크 바닥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 문 쪽에다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에 타이어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손쉽게 타이어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차가 무겁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쉽게 타이어를 분리를 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도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렁크 문짝도 굉장히 무겁고 진짜 철문, 방화문을 닫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그런 도어를 갖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차 자체가 이렇게 막 효율적으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뭐 깊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용량 자체는 꽤 괜찮은 그런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불합리한 것들을 그냥
덩치와 사이즈와 무게와 크기와 이런 것들로 다 커버를 치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뒷좌석 2열 좌석이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더 여유롭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의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뭐 골프도 많이 다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트렁크가 골프채가 그대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대각선으로 들어가든 2열 시트를 폴딩을 해서 길게 집어넣든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구성을 생각을 해야지 골프백을 실을 수가 있고, 이 상태 그대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벤츠의 뭐 고성능 AMG 라인업이라든가 럭셔리 라인업이라든가 뭐 SUV 라인업이라든가 어떤 잣대를 비교를 해도, 어떤 잣대로 차를 살펴봐도 이 G클래스 자체는 가장 위에 있는 아이코닉하면서도 유니크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럭셔리함이라든가 뭐 공간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마감이라든가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실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트렁크 쪽, 요 트렁크 도어 쪽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가죽을 스티칭을 많이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G클래스가 그냥 험하게 타는 그런 오프로더가 아니라 고급스럽게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이 G클래스의 1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운전석 자체가 상당히 높고 차도 폭과 엔진룸도 상당히 높고 이 차 크기 자체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드는 느낌은, 야, 랭글러 그 이상, 진짜 탱크 중에서 탱크, 좀 더 큰 사이즈의 빅사이즈 탱크를 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G클래스라는 차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타본 그런 셈이 됐는데,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으면서도 최근에 벤츠에서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최신 디자인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MG 모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 지금은 많이 달아가지고 굉장히 맨들맨들해졌는데, 알칸타라 가죽과 이제 카본으로 이루어진 스티어링 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는 상당히 긴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벤츠 중에서도 G클래스 특유의 이런 송풍구 위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차도 워낙 크고 각진데다가 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창문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절을 하는 버튼들이 창문 바로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하는 버튼 역시 도어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뒤쪽에 약간 좀 들어가 있어서 잡기 편하게 되어 있는 이런 도어 손잡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차에 타는 모습을 일부러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따가 2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에 탈 때 쉽게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손잡이 같은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점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 운전석 같은 경우야 뭐 도어 손잡이도 있고 스티어링 휠도 잡고 이렇게 몸을 끌어올리면서 탈 수가 있지만, 조수석이라든가 2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약간 좀 아쉽기는 해요. 이런 부분에 손잡이 하나 정도 더 있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도어를 여는 버튼이 약간 좀 아래에 있어요. 높이로 따진다면은 다리 바로 옆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쉽게 열고 내리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은 이렇게 연다거나 뭐 바로 이렇게 연다거나 하는 그런 포즈가 익숙하실 텐데, 약간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문을 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밀어서 열어보면은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컵홀더, 이 안쪽을 열어보면은 두 개의 USB-A 타입 충전 포트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 수납 공간도 나쁘지 않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차가 2019년에 출시가 된 모델이거든요. 근데도 무선 충전 포트가 자리하지 않고 있다.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G클래스라는 차가 전통의 오프로더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G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에서 더 어울리는 일종의 패션카처럼 자리를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프로드를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주 성격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무선 충전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점은 또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벤츠 최신 차종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 터치 조그 이런 것들도 자리를 하고 있고, AMG 모델에 걸맞는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반응, 그리고 배기음을 한 번에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버튼이 양옆에 차례대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G바겐이 전통적인 오프로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그런 기능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디퍼런셜 락 조절하는 버튼과 이쪽에 있는 로우 레인지 버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로우 레인지를 적용하는 방법은 일단 기어 변속을 N단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우 레인지 버튼을 눌러주면은 로우 레인지 온 이라는 표시가 뜨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어 변속기를 D단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로우 레인지가 완벽하게 적용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디퍼런셜 락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중앙 부분을 잠궈서 네 바퀴를 다 잠그거나 뒷바퀴를 잠그거나 앞바퀴까지 완벽하게 다 잠그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디퍼런셜 락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가운데 디퍼런셜 락 버튼을 보면은 3, 1, 2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차례대로 작동을 시켜야지 디퍼런셜 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푸는 방법은 1번만 눌러주면은 한 번에 꺼지게 되거든요. 이런 점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퍼런셜 락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뭐 스노우 모드,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디퍼런셜 락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샌드와 트레일 그리고 락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니까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주행 모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차는 여전히 벤츠입니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놔서 상당히 준수한 그런 소리를 전달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차는 진짜 여전히 매력적이면서도 AMG 특유의 고성능의 감성도 갖추고 있고,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도 잘 유지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자, 이번에는 이 G바겐의 2열에 앉아봤습니다. 방금 제가 타는 모습까지 일부러 같이 좀 담아봤는데, 차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고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에 타기 위해서 뭔가 더 잡을 만한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 1열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열에서도 동일하게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위아래로는 당연히 좀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 좌우로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데, 앞 뒤로도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을 다 제 몸에다가 맞춰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도 조금 더 여유가 남는 그런 공간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의외로 공간이 넓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 슬라이딩은 안 되지만 등받이 각도 조절은 가능하거든요. 등받이 조절하는 레버가 약간 좀 뒤에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최대 90도에서 110도 정도 될까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된다라는 점도 뒷좌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접을 때, 트렁크를 더 넓게 쓰기 위해서 2열을 접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시트를 조금 더 크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한 이제 뭐 공기 분배라든가 이런 정비를 위한 그런 구성들도 뒷좌석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바닥 부분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요 운전석 뒤쪽뿐만 아니라 조수석 뒤쪽도 동일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플랫은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좀 평평한 그런 트렁크 바닥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 앞좌석은 앞좌석대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뒷좌석은 뒷좌석대로 조절이 가능한, 그래서 온도하고 바람, 세기까지 조절이 가능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차 치고 재떨이가 있는 차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재떨이가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12V 파워 아울렛과 하나의 USB A 타입 충전 포트도 자리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떨이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인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최상위 모델에 어울리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승차감이라든가 엄청나게 편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은 장점도 분명하지만 단점도 분명한 그런 양면성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AMG G63에 대한 이 운전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릴까 하는데, 63 AMG라고 하는 약간 좀 상징적인 이런 명칭과 표현 때문에 굉장히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그랬어요. 이 전세대 AMG 같은 경우에도 6300cc V12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리터 V8 바이터보 엔진과 함께 AMG 스피드 시프트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파워트레인이 조합이 돼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585마력, 최대 토크는 86.2kg/m 라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그런 모델 아닌가 싶은데, 과연 도로에서 어떻게 전달이 될지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승차감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하드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고, 또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세단이나 다른 도시명 SUV라든가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편안한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분명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추구하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런 성향을 보여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뭐 하드코어한 오프로더라든가 다른 세단이나 도시명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상당히 좀 하드한 그런 승차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드하다라는 게 스포티한 차들, 뭐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브랜드인 AMG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차 자체가 고성능이기는 하지만 뭐 스포츠카라든가 뭐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물렁물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성능 치고는 물렁물렁한 편이고, 다른 도시명 SUV나 세단들과 비교를 할 때는 조금 하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심점을 절묘하게 좀 잘 맞춘 그런 모델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편한 차는 절대 아닙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높고 시야 자체도 굉장히 높고 차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 지상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출렁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 치고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들이 좀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일단 차 자체가 그렇게까지 편한 차는 아니다 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트 모드로 먼저 주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속 85, 86까지 속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변속기의 단수는 이미 8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효율을 위해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한없이 편안히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바꾸거나 코너를 돌거나 스티어링 휠에 조향이 들어갔을 때 사이드 볼스터가 왼쪽 혹은 오른쪽에 쫙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탑승자로 하여금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음도 생각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운전석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석 뒤쪽에 있는 배기구에서 나는 도도도도도도동 하는 이 배기음 소리는 그대로 좀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차폐성, 정숙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오프로더라는 이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요즘 추세에 맞춰서 오프로드를 가는 것보다는 도심 주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점들도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악셀을 깊게 가져갔을 때 기어 단수가 재빨리 4단까지 뚝 떨어져서 순차적으로 다시 단수를 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상당히 고성능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무거운 차가 굉장히 펑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도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이 뒤쪽에서 들려오는 바바바바바바방 우두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깡통스러울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런 외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내를 만져보면은 실내 마감도 상당히 두툼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내에서의 정숙성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당연한 말이지만 엑셀을 끝까지 이게 밟아보면은 진짜 쾅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운전자도 뒤로 이렇게 퉁 튕기는 그런 느낌을 전달받기도 하지만 차 자체가 그 상태로 막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차가 애초에 전통적인 오프로더를 굉장히 표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안정성, 직진 안전성은 그래도 괜찮지만 급격하게 차선을 바꾼다거나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확실히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운전을 하고 있어 보면은 진짜 내가 차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에서 보게 되면은 야, 저분은 진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운전을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런 차들의 오너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엔진의 반응, 서스펜션의 반응, 배기음의 반응까지 하나하나 다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진은 모더레이트, 가장 일반적인 모드고, 서스펜션도 컴포트, 배기음만 파워풀 모드로 바꾼 상태거든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기는 해요. V8 바이터보 엔진이 그렇게 힘이 약한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해주지만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잘 나가기 때문에 스포츠 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변경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과격하고 존재감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기음이나 이런 것들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그런 이 강렬함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순간순간 조작 하나하나에서 다 강렬함을 전달을 해주는 굉장히 임팩트 센 그런 모델이 이 G클래스, 그 중에서도 AMG G클래스 아닌가 싶어지네요. 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눈길을 줄 만한 차,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차, 도로에서 우르르 하면서 달려나가면은 야, 저 차 뭐냐 라고 한 번씩은 눈길을 줄 수 있는 차, 메르세데스 AMG G63을 살펴봤습니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길이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이 차의 재원을 살펴보면은 전체 길이는 4880이고 이 폭이 1985, 높이 같은 경우에도 한 1945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깍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차 폭과 차의 높이가 꽤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분명 있고요. 도어를 닫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묵직하고 철판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이 시트 포지션 때문에 운전이 쉽지 않다는 그런 몇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벤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환상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이미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차 역시 이 G클래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쉽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드림카의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겠죠. 이 AMG G63의 가격은 2억 17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굉장히 비싼 금액의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바겐이 도로에서 많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묻어버리는 단 하나의 표현, 그래도 이거는 G바겐이니까 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한 차가 바로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시승을 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이 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차들을 고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차가 이 G클래스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면서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종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